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장 초반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흘러내리다가 특히 장 막판에 강하게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전후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빅테크들도 전부 다 1% 정도 빠졌고요. 그 외 대부분의 회사들 다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다우, S&P, 러셀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큰 의미 없는 잠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모더나에 이어서 파이자도 또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그 백신이 최종적으로 95%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아마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은 섭씨 영하 20도 정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거의 70도 정도에서 운송 및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파이자는 전혀 문제 없다. 운송 및 보관에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단 이게 이제 백신이 내년에 총 6억 5천만 명 분이 배포가 될 텐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보려면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아직 멈췄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로 인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부분 락다운 제재가 들어갔죠. 뭐 뉴욕뿐만 아니라 여러 개 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추가적인 제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효과를 볼 거는 내년 2, 3분기고 지금 당장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좀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어제 S&P 500 발표를 하고 나서도 8% 정도밖에 안 올라서 많은 주주님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오늘 무려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500 가까이 496까지 올랐었는데요. 장 막판에 아무래도 시장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 흘러내린 486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고, 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 440에서 60 사이에 있는 저항 매물대를 어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새로운 매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상당 부분 녹여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바로 하루도 안 돼서 그 저항 영역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저항 영역 뚫고 그 다음 저항 영역은 500 근처라고 했죠. 네, 정확하게 그 500 근처에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 500은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매물이 있는 영역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근처에서 살짝 흘러내렸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외로 500은 쉽게 뚫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뭐 하여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네요. 좋은 상황이고. 네, 근데 어제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단순히 그 S&P 편입의 호재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S&P 500 편입 그만큼이나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S&P 500에 편입된 것보다 더 호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귀염둥이 테슬라의 영원한 안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형이 드디어 테슬라의 찬티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어제 게시판에서도 속보 얘기는 전해드렸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무려 50% 상승시켰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아담 조나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모델 전환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에서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다룬 영상에서 거의 매번 했던 말이에요. 아담 조나스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왜 낮냐? 테슬라를 자동차만 파는 회사로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높은 PER을 주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테슬라에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회사로서의 맥시멈 PER 같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테슬라를 자동차 판매 회사로만 보던 아담 조나스까지 드디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로서만 테슬라의 가치를 생각하는 건 테슬라가 가진 여러 비즈니스를 무시하고 테슬라의 핵심 강점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인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어제의 자기를 비난을 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테크 회사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 있죠. 사람들이 모두 바이를 외칠 때는 늦다. 셀을 외치는 사람이 많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담 조나스가 S&P 편입 이후에 목표 주가 올린 거는 저는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S&P 편입이 됨으로써 대회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야구 선수라고 해도 마이너리그 있을 때랑 메이저리그 있을 때는 엄연히 그 대우가 다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자기의 목표 주가가 실주가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500을 넘어갔는데 목표 주가가 여전히 360이어 봐.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신용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주가보다 먼저 올라가 있어야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 주가가 그 가격 도달하면 봐라 내가 잘 맞추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S&P 500 편입이 이번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에 영향을 줬다는 건 무시할 수 없고 아마 줄줄이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바이를 외칠 때는 주가가 굉장히 올라간 이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최대 $1,500의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1,500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보조금 더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소리를 하실 텐데 당연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 이유가 없죠. 사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와 상관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28개 기업과 함께 2030년까지 미국에서 100% 전기 자동차만을 판매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연합체인 제타, 이 제타는 제로 이미션 트랜스포테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제타를 구성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조직된 이유는 당연히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그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특히나 전기 자동차를 밀어주는 그 정책을 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연합을 구성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제타에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온 회사가 전부는 아니고 이 외에도 우버라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회사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은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탄소 오염을 줄여 공중보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완전한 EV 채택을 옹호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행정부와 입법부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전기 자동차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건데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뭐 로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아까 캘리포니아의 그런 보조금 정책을 이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에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고 그 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지금 당장 뭐 테슬라의 가치를 엄청 높여준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향후 분명히 수년 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약간 도움닫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정책 관련돼서는 향후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테슬라 주주님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은 내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분위기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미리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의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시장에게 맡겨놓으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